자, 기본 이론 과정 19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133페이지예요. 자, 133페이지 하단 보시면 자, 2번째부터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다 나와 있죠? 이 부분부터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여기 보세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다 이 부분인데 이는 어찌 보면 가격 탄력성의 일종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다 아주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거의 끌로 파다시피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내용과 유사하다 생각하시면 됐어요. 왜? 같은 가격 탄력성이기 때문에 수요의 가타성 우리가 배웠던 내용과 아주 유사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공급의 가타성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다라는 겁니다. 항상 탄력성 나오면 우리 뭘 떠올리자?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있다. 이걸 떠올리자 그랬습니다. 그럼 원인이 뭡니까? 바로 가격이 자, 1% 변했을 때다. 자, 1원이 아니라 그랬지요. 가격이 1% 변했을 때 결과는 뭡니까? 공급량이 얼마나 변할 것인가 이걸 측정하는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공급량이 얼마나 변할 것인가 측정하는 개념이니까 당연히 양적인 지표다 할 수 있겠죠. 좀 양적인 지표니까 공급의 가타성 역시 어때? 정량적 지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튼 탄력성 관련된 부분 우리 네 가지 지금 배우고 있는 거죠.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다. 모두가 어때? 모두가 수요량이나 공급량이 얼마나 변할 것인가 이걸 측정하는 게니까 양적인 지표예요. 그래서 정량적 지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공급의 가타성은 어떻게 측정하실까 살펴봅시다. 자, 항상 우리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따라 생각하시고 원인이 어디입니까? 분모 값이다. 결과는 어때? 분자 값이다. 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원인이 뭡니까? 가격이 1% 변했을 때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분모값은 가격의 변화율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분자는 뭡니까? 결과 공급량의 변화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번 한번 살펴봅시다.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어때? 증가한다. 이게 이제 공급 법칙이지요. 이제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감소한다라는 겁니다. 공급 법칙이요. 자, 보세요.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한다. 방향이 같죠? 그래서 이런 플러스 값이다 생각하시고 공급의 가격 탄성이다. 뭐 절대값 취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탄력성 네 가지 배우고 있는데 이 중에 어때? 절대값으로 표현해서 나타나는 건 수요의 가격 탄력성 단 하나뿐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다. 자, 이는 어떻게 읽을 것인가 두 가지 방법 이야기 드렸죠. 하나는 자, 공급량의 변화율을 가격의 변화율로 나누는 값이다. 표현을 쓰겠지요. 또 하나는 뭡니까? 가격 변화율에 대한 공급량의 변화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교재 한번 봅시다. 133페이지예요. 자, 이번 챕터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다. 이분도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별표 6개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별표 6개 넣으시고 자, 세 번째 줄 중간쯤 봅시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란 가격의 변화에 대한 공급량의 변화를 말한다. 이처럼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공급량의 변화율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즉 가격이 변할 때 자, 가격이 얼마 변할 때입니까? 1% 변할 때지요. 가격이 1% 변할 때 공급량이 얼마나 변하는지 자, 이를 나타내는 정량적 지표다 할 수 있겠죠? 정량적 지표다라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봅시다. 다음 페이지는 자, 134페이지예요. 상단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 공식 박스가 나와 있지요. 자, 공급의 가격성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가격 변화율에 대한 공급량의 변화율이다. 그래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같은 공급의 가격 탄력성 이 값을 측정할 때도 우리 어떤지 자, 가격 변화율, 공급량의 변화율 이걸 구해야 되죠. 그럼 율을 구할 때는 어때? 최초의 값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겠고, 최초의 값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겠고, 다음 어떤 최종 값을 기준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때 최초의 값을 기준하느냐, 최종 값을 기준하느냐 여기 따라서 오차가 심하다 그랬죠. 그래서 실무에서는 어떤 이 같은 중간 점을 이용한다. 중간값을 이용해서 구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값을 기준으로 우리가 공급 가타성 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중간점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요의 가타성 말씀드려서 최초의 값을 기준해서 우리 어때? 수요의 가타성 계산해봤잖아요. 동일한 요령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점을 이용하는 건 저희들이 이제 심화이론 과정에서 한 번 더 어떤지 계산 문제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시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재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최초의 값을 기준으로 공급의 가타성을 계산한다. 박스에 공식이 들어있지요. 동그라미 2번 중간점을 기준으로 공급의 가타성을 계산한다. 박스에 공식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식 생각하지 말자 그랬어요. 생각하지 말고 여튼 여러분들은 공급의 가타성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가격 변화율에 대한 공급량의 변화율이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이해를 하자는 이야기예요. 이런 그 뒷부분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마시고 요령껏 풀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양거래 1번 봅시다. 자, 양거래 1번 보시면 공급의 가격 탈성의 유형이다라는 건데 역시 5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 설명드리면서 수요의 가격 탈성의 유형은 어때? 5가지가 있었죠. 5가지 뭐가 있었습니까? 자, 단위 탄력적이다. 탄력적, 비탄력적, 완전 탄력적, 완전 비탄력적 좀 5가지가 있었어요. 똑같은 논리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서 공급의 가타성의 유형에도 5가지가 있다. 왜? 같은 어때? 가격 탄력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5가지가 있다 생각하시고 보시기 바랬어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원인이 뭡니까? 가격이 변했을 때요. 결과는 공급량이 얼마나 변할 것인가 이걸 측정하는 개념을 했죠. 그래서 이제 가격 변화율과 이젠 뭘 비교합니까? 공급량의 변화율을 비교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는 어때?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를 이걸 비교했던 거예요. 보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 여기서는 가격 변화율과 공급량의 변화율 이걸 비교한다. 논리는 똑같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가격 변화율과 공급량의 변화율이 같은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같은 경우가 있다. 자, 우리 이렇게 설명했죠. 가격이 10% 변하면 공급량도 어때? 10% 변한다. 이게 이제 자, 가격 변화가 공급량 변화율이 같은 경우가 되죠. 그럼 가격이 11% 변하면 공급량도 어때? 11% 변한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처럼 한 단위 변하니까 한 단위 반응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격 변화율과 공급량의 변화율이 같은 경우를 우리가 뭡니까? 단위마다 반응한다 해서 단위 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단위 탄력적이다. 그럼 이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의 값을 측정해 보자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가격 변화율과 공급량 변화율 이 둘이 같다는 이야기예요. 둘이 같으면 당연히 어떻습니까? 1이 된다. 할 수 있겠죠? 1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 공급성 모습은 어떤지 사실 원점을 통과하는 이때 공급성 모습은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거. 그러나 이 부분만큼은 어때? 중요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하시고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것은 이제 공급선을 그려보겠는데, 자, 이처럼 공급선은 우상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원점을 통하는 직선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단위 탄력적인 공급선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만큼 중요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이제 가격 변화율보다도 공급량의 변화율이 더 큰 경우가 있다. 그래서 가격은 이제 10% 변하는데 공급량은 어때? 50% 변하더라. 이 경우가 되겠지요. 이든 어떤지 가격은 10% 변하지만 공급량은 50% 변한다. 그랬을 때 가격 변화에 비해서 양이 어때? 많이 변했죠? 그래서 가격 변화에 민감하다 할 수 있겠죠. 이 경우를 우리가 뭐라 합니까? 탄력적이란다. 이 표현이겠죠. 왜?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탄력적이다. 이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때 탄력성의 값은 어떻게 될 것인가? 보세요. 가격 변화율보다도 공급량 변화율 이 값이 더 크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값이 크면 당연히 어때? 1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1보다 크다. 그럼 이때 탄력적일수록 공급선의 기울기 경사도는 어떻게 되신가? 자, 탄력적일수록 양이 많이 변하니까 어때? 기울기 경사도는 어때? 완만해지겠죠? 이처럼 탄력적일수록 공급선의 기울기 경사도는 어떻습니까? 완만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완만해진다. 자, 다음은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자, 세 번째 케이스는 가격 변화율에 비해서 공급량의 변화율이 더 작은 경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격은 10% 변하는데 공급량은 어때? 5% 변하더라라는 이야기. 그럼 이때 보세요. 가격 변화에 비해서 공급량 변화율이 더 적기 때문에 가격 변화에 어때? 민감하지 못하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결국 둔감하다는 이야기예요.
증가마다 이때를 뭐라 할 것인가? 예, 자, 민감하다면 우리 어때? 탄력적인 이 표현이죠? 그럼 민감하지 못하니까 어때?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비탄력. 이때 공급의 가격 탄소 값을 측정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때 가격 변화를 보다도 공급량 변화를 이 값이 더 작다는 이야기야. 분자 이 값이 더 작으니까 당연히 어때? 이때는 1보다 작아진다 할 수 있겠죠. 지금 자, 비탄력적인 경우에는 그만큼 양이 적게 변하기 때문에 기울기 경사도 어때? 급해진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처럼 공선의 기울기 경사도가 어때? 급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비탄력적인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탄력 경우. 자, 다음은 자, 네 번째 케이스입니다. 네 번째 케이스. 자, 네 번째 케이스. 자, 가격이 조금만 상사도 공급량은 어떻습니까? 무한대로 늘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자,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 증가하겠죠? 증가인데 가격이 조금만 상사도 공급량은 무한대로 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자, 벌써 이제 가격이 자, 우리가 이 점을 기준으로 합시다. 자, 가격이 조금만 상승하더라도 공급량은 어떻습니까? 무한대로 늘어버린다. 그 이야기죠? 그럼 잡으세요. 가격이 조금만 상승해도 공급량 무한대로 늘어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모습입니까? 수평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수평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결국 뭡니까? 이제 완전 탄력적인 경우다 할 수 있겠죠? 자, 가격이 딱 달라붙었으니까 이 경우를 경제학에서는 자, 가격의 변화율이 어때? 0인 경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가격 변화율이 0이라는 이야기는 가격이 딱 달라붙어 있다. 그래서 가격이 조금 올라도 양은 어때? 무한대로 늘어버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를 뭡니까? 우리가 완전 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왜? 자, 보세요. 가격 변화율보다도 공급량의 변화율이 더 크다는 이야기야. 예, 공급량이 많이 변하면 탄력적이라고 그랬지요. 그러면 공급량이 무한대로 변해버리기 때문에 이때로 때 완전 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공급의 가격탄성 값은 얼마가 될 것인가? 자, 가격 변화를 이 값이 0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값이 0이다. 따라서 전체 값은 어때? 분모값이 0이기 때문에 전체 값은 어때? 무한대가 나온다는 겁니다. 사실 또 여러분이 쉽게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자, 공급량이 무한대로 늘어버리니까 이 값이 뭡니까? 무한대가 되겠지요. 따라서 자, 무한대 값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때 공급선은 어떤 모습입니까? 자, 수평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자, 이제 보세요. 이제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공급량에 전혀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야. 그리고 공급량의 변화율이 0인 경우가 되겠다. 사실 이제 4번 이 케이스는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러나 5번 이 케이스는 또 우리가 또 현실로 찾아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더랬지요. 가격이 아무리 상승해도 토지의 물리적인 절대량 이는 증가시킬 수 없다. 그럼 물리적인 공급량은 어때? 증가시킬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공급량 변화율이 0이 되겠지요. 자, 이건 우리가 이제 토지의 물리적 공급, 자, 이와 관련된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참 공급량의 변화율이 0이라는 이야기는 어때? 우리 완전 비탄력적이다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공급량이 적게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비탄력적이죠? 그럼 공급량이 전혀 변화가 없다라는 이야기에서 완전 비탄력적이다 표현할 수 있겠죠. 이때 공급의 가격 달성 어떻게 것인가? 공급량의 변화를 이 값이 분자 이 값이 0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공급의 가격 달성 값은 0이 된다. 그럼 공급은 어떤 모습입니까? 수직의 모습으로 나타나겠죠. 자, 여기 보세요. 가격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양에는 어때? 전혀 변화가 없다. 그럼 잡으세요. 이제 가격이 우리가 여기서 P0였을 때 자, 공급량은 Q0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P1으로 가격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양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 그 이야기죠. 따라서 P1으로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공급량은 Q0 그대로더라. 그럼 자, 이 점 찍어보세요. 그럼 이 점을 연결시키면 어때? 이 같은 수직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할 수 있겠죠? 수직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결국은 어떤지 완전 비탄력적인 공급선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처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의 유형에도 5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뭐가 있습니까? 단위 탄력적, 비탄력적, 완전 탄력적, 완전 비탄력적, 참 5가지 유형이 있다 생각하시고 먼저 이부터 또 이해합시다. 자, 단위 탄력적이다. 이는 뭘 이야기합니까? 가격 변화율과 공급량의 변화율이 같은 경우를 이야기하겠지요. 그래서 공급의 가격 탄력값은 1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선 원점을 통하는 직선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다음 탄력적인 이야기는 양이 많이 변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가격
변화율보다도 공급량의 변화율이 더 큰 경우다. 그래서 공급의 가격 탄력 값은 1보다 커진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양이 많이 변했더니 공급선의 기울기 현상은 완만해진다는 겁니다. 다음 공급의 가타성이 비탄력되는 이야기는 결국 자 양이 적게 변한다. 그래서 가격 변화율에 비해서 공급량의 변화율이 더 적은 경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의 가타 값은 1보다 작아지겠지요. 자, 양이 적게 변하니까 공급선의 기울기 현상은 어때? 급해진다는 겁니다. 다음 완전 탄력적이다. 이야기는 뭡니까? 가격 변율이 0인 경우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공급의 가격 탄력 값은 무한대가 되어 있고 공급선은 어떻습니까? 수평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는 어때? 공급량의 변화율이 0인 경우다. 할 수 있겠죠? 예, 자, 공급량의 변율이 0이다. 그래서 공급의 가타 값은 0이 되어 있고 공급선은 수직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렇게도 이해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다음 또 이제 우리 그림 통해서 한 번 더 살펴드립니다. 자, 이 그림 한번 봅시다. 그림 보시면 보세요. 이제 자, 공급의 가타성이 탄력적일수록 예, 자, 공선의 기울기 경사도는 어때? 완만해지죠. 왜? 양이 많이 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완전 탄력적이면 어떤 모습입니까? 수평의 모습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수평의 모습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이제 공급의 가타성이 비탄력적일수록 기울기 경사도는 어때? 급해진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왜? 양이 적게 변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완전 비탄력적이면 공선은 어떤 모습입니까? 수직의 모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물리적 공선 설명드리면서 수직의 모습이다. 이때는 어때?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이다. 우리가 표현해드렸죠. 자, 다음은 또 우리 이렇게도 이해합시다. 자, 기울기 경사도가 완만하면 완만할수록 어때? 공급의 가타성은 탄력적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수평이면 뭡니까? 완전 탄력적이다 할 수 있겠죠. 다음 기울기 경사가 급하면 급할수록 공급의 가타성은 어때? 비탄력적이 된다. 그래서 수직이면 어떻어요? 완전 자, 비탄력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공급의 가타성도 자 값에 보면 어때? 0에서부터 무한대 사이에 존재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0에서부터 1을 지나서 무한대 사이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때 1일 때가 뭡니까? 공급의 가타성 1대가 단위 탄력적이다. 할 수 있겠죠? 단위 탄력적이다. 이때는 어떤지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자, 1보다 크면 어때? 탄력수록 양이 많이 변하니까 공급선의 기울기 현상도 어때? 완만해진다라는 겁니다. 다 무한되면 뭡니까? 완전 탄력적이다. 그래서 수평의 모습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1보다 작으면 어때? 공급의 가타성이 비탄력적이다. 표현할 수 있겠죠? 비탄력적이다. 이때 양이 적게 변하니까 공급선의 기울기 현상은 급해진다는 이야기예요. 자, 0이면 뭡니까?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때는 어때? 수직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이 공급의 가타성이 탄력적이다. 비탄력이다. 이도 뭘로 구분합니까? 1로 구분한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우리가 이제 공급의 가타성을 배우고 있는데 이건 뭐 때문입니까? 바로 이체화의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 이걸 판단하기 위함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공급의 가타성이 자, 탄력적이냐 비탄력 이걸 판단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탄력적 비탄력적 구분하는 기준은 역시 얼마입니까? 1이에요.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급의 가타성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이체화의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 판단할 수 있겠죠. 공급의 가타성 일동에서 이체화의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탄력적이냐 비탄력 판단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다 마찬가지로 탄력적 비탄력적 구분하는 기준은 얼마입니까? 1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1이다. 1보다 크면 어떻습니까? 1보다 크면 탄력적이 되는 것이고 1보다 작으면 어때?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1을 기준한다는 이야기. 1보다 크면 탄력적, 1보다 작으면 어때? 비탄력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이제 자, 공급의 가타성이 단위 탄력적인 이야기는 결국 가격 변화율과 공급량의 변화율이 어때? 같은 경우지요. 그리고 탄력적인 이야기는 가격 변화율에 비해서 공급량의 변화율이 어때? 더 큰 경우, 양이 많이 변한 경우다. 자, 완전 탄력적인 경우에는 어떤 가격 변화율이 0인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요. 자, 다음 비탄력적인 경우는 양이 적게 변했죠. 그래서 가격 변화율에 비해서
공급량의 변화율이 어때 더 적은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완전 비탈이면 이제 공급량의 변화율이 어때 0인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공급의 가타성 이야기 드렸고 이제 수요의 가타성과 비교를 해봅시다. 뭐 똑같은 논리로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자 수요의 가타성이 단위 탄력적이에요. 이때는 어땠지? 예, 수직선 직각 쌍곡선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 직각 쌍곡선이다. 그러나 이것만큼 중요성이 없다 했어요. 이때는 뭡니까?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이 같은 경우다라는 겁니다. 자, 수요의 특성이 탄력적입니다. 탄력수록 자, 수직선의 기울기 형성은 완만해도 왜 양이 많이 변해서 가격 변화에 비해서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큰 경우가 되겠지요. 다음 완전 탄력적이다. 이는 무한대 값이 되겠네요. 이때는 수평의 모습이죠. 역시 가격 변화율이 0인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번 작으면 어때? 비탄력적이라는 이야기죠. 수요의 특성이 비탄력적일수록 기울기에서는 급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때는 이제 가격 변화에 비해서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적은 경우, 양이 적게 변하는 경우다 할 수 있겠죠. 0이면 어때? 완전 비탄력된 수직의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율이 어때? 0인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어때? 이제 자 수요의 가타성 유형에도 공급의 가타성 유형에도 5가지인데 논리는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해하시고요. 자, 여러분 교재 한번 살펴드립니다. 자, 134페이지 양고래 1번 공급의 가타성이 유형이다 소개되고 있는데 자, 세 번째 줄 맨 끝부분 보세요. 맨 끝부분. 자, 이처럼 공급의 가타성 유형도 5가지로 구분된다 할 수 있겠죠. 5가지로 구분된다. 공급의 가격대 값은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존재한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스 보세요. 이제 박스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가격 변화율과 공급 양의 변화율이 어때? 같은 경우다 할 수 있겠죠. 이때를 우리가 뭐랬습니까? 공급의 가타성이 단위 탄력적이다 표현했습니다. 자, 가격 탄력값은 얼마입니까? 1이 되겠지요. 공급선은 원점을 통하는 직선의 모습이다. 그러나 이 부분만큼은 중요성이 없다 그랬어요. 동그라미 2번 봅시다. 가격 변화에 비해서 공급량의 변화율이 더 큰 경우다. 이때를 뭐랍니까? 탄력적이란다. 탄력 값은 어때? 1보다 커진다라는 겁니다. 다음 기울기 형성은 어때? 완만해지겠죠. 동그라미 3번 가격 변화에 비해서 공급량 변화율이 더 작은 경우가 되겠어요. 이때를 뭐랍니까? 비탄력적이란다. 이때 공급의 가타성 값은 어때? 1보다 작아진다라는 겁니다. 공급선의 기울기 형성은 급해진다라는 거죠. 동그라미 4번 가격 변화율이 0인 경우 이때를 우리가 어때? 완전 탄력적이다 표현할 수 있겠죠. 이때 공급의 가타성 값은 무한대, 공급선 수평의 모습이다. 동그라미 5번 공급량의 변화율이 0인 경우입니다. 이때를 우리가 완전 비탄력적이란다. 공급의 가격 탄력 값은 0이 되겠죠. 공급선은 어때? 수직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상단입니다. 135페이지 상단 보시면 박스에 그림이 들어있죠. 그림 1번 보세요. 그림 1번은 뭡니까? 바로 원점을 통하는 직선의 모습이라는 공급선이 원점을 통하는 직선의 모습. 이때를 우리가 할 때 단위 탄력적이다 표현했죠. 다음 공급선 2번 봅시다. 2번은 상대적 기울기 형성 완만하죠. 이때는 뭡니까? 탄력적이란다. 동그라미 3번 공급선의 기울기 형성 상대로 급하죠. 이때를 뭡니까? 비탄력적이란다. 동그라미 4번 공급선이 수평의 모습입니다. 완전 탄력적. 동그라미 5번 공급선이 수직의 모습입니다.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수요의 가타성, 공급의 가타성 다 마찬가지로 가격 탄력성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5가지 유형이 있다. 여튼 둘 다 마찬가지예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 마찬가지로 가격 탄력성의 값에 보면은 0에서부터 1 지나서 무한대 사이에 있다 생각하시고 1일 때를 어때? 우리가 단위 탄력적, 1번 크면 탄력적, 1번 작으면 비탄력적이란다. 탄력수록 양이 많이 변하니까 수직선, 공급선 다 마찬가지로 기울기선은 완만해지고 비탄력수록 양이 적게 변하니까 수요, 공급 다 마찬가지로 어때? 기울기선은 급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한되면 완전 탄력적. 이때는 수직선, 공급선 모두가 어때? 수평의 모습이지요. 0일 때는 어때? 완전 비탄력적이라. 이때는 수직선, 공급선 모두가 어때? 수직의 모습이 되는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됐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양고리 2번. 자, 공급의 가격 탈성과 기울기다. 자, 이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도 저희들이 수요의 가격 탈성에서 말씀 내용과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있다는 이야기요. 먼저 공급이 자, 탄력적인 경우입니다. 그럼 공급의 가타성이 탄력적일수록 양은 어떻습니까? 많이 변하겠지요. 자, 참 공급의 가타성이 탄력적일수록 양은 많이 변해서 공급의 가격 탄력 값은 어때? 1보다 커진다는 이야기예요. 커진다. 그래서 공급의 가타성이 탄력적일수록 탄력성의 값은 어떻습니까? 1보다 커진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또한 공급의 가타성이 탄력적일수록 공급선의 기울기 경사도는 어떻습니까? 완만해지지요. 그럼 기울기에서 완만하니까 공급선의 기울기의 값이 있지요. 기울기의 값은 공급은 절대값 기준이 아니에요. 왜? 플러스 값이니까. 절대값 기준이 아니라 수요만 절대값 기준입니다. 그래서 공급선의 기울값은 어떻습니까? 적어진다 할 수 있겠죠? 왜? 공급선의 기울기에서 완만하기 때문에 기울값은 적어진다라는 겁니다. 다음 이제 공급의 가격 타성이 비탄력적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비탄력적일수록 양이 적게 변하는 거지요. 비탄력적일수록 양은 적게 변한다. 그럼 비탈수록 공급의 가격타성 값은 어때? 1보다 어때? 이처럼 더 적어진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공급의 가격타성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탄력성 값은 어때? 적어진다는 겁니다. 자, 처럼 비탄력적일수록 공급선의 기울기선 어때? 급해지겠죠. 급해지니까 당연히 기울기 값은 어떻습니까? 커진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급의 가타성도 마찬가지예요. 수의 가타성도 마찬가지로 탄력적이면 탄력적일수록 기울값은 어때? 적어지고 비탄력적일수록 기울값은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탄력성과 공급의 가타성과 기울기 값 사이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반비례 관계다 알 수 있겠죠? 왜? 탄력적일수록 탄력값은 커지잖아요. 그렇지만 기울기 값은 어때? 작아진다. 따라서 반비례 관계가 있다 생각하시고, 이분도 우리가 이제 이 원리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수요에 가타성 말씀드렸지만 어떤 기울기 값도 가격과 관련되니까 공급의 가타성도 마찬가지예요. 가격과 관련되면 뭡니까? 단저 비고다 생각하시면 돼서 탄력적일수록 기울기의 값은 어떻습니까? 적어진다. 다음 비탄력수록 비고 기울기 값은 어때?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탄력적일수록 기울기 값은 적어지고 비탄력적일수록 기울기 값은 커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탄력성과 기울기값 사이는 어떻습니까? 단접이고 이 원리가 성립이 된다. 왜? 기울기값도 가격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서 항상 우리는 수요 공급 다 마찬가지예요. 가격 탄력성과 수의 가타성, 공급의 가타성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격 탄력성과 가격과의 관계만 나오면 뭘 떠올리셨습니까? 단접비고다라는 겁니다. 탄력적일수록 가격은 적게 변하고 비탈수록 가격은 많이 변한다. 결국 탄접이고 이 원리는 탄력성과 어때? 가격과의 관계다 생각하시고, 기울기값도 가격과 이처럼 가격과 관련이 돼 있죠. 따라서 탄접이고 이 원리로 생각하시면 돼서 수요 다 마찬가지로 탄력적일수록 기울기값은 적어지고 비탈수록 기울기값은 커진다. 그럼 역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기울기값이 적을수록 어떻습니까? 탄력적이고 기울기값이 클수록 어때?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분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경기변동 이론에서도 활용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됐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이게 이제 양괄호 2번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양괄호 2번 봅시다. 공급의 가타성이 탄력적일수록처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일수록 공급선의 기울기 또는 경사도는 어때? 완만해지지요. 완만해져서 공급선의 기울기 값은 어때? 작아진다라는 겁니다. 공급의 가타성이 비탄력적일수록 공급선의 기울기 또는 경사도는 어때? 급해지지요. 급해짐으로 공급선의 기울기 값은 어때? 커진다. 따라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선의 기울기 사이에는 어떤 관계? 반비례 관계가 성립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튼 탄력적일수록 기울기 값은 어때? 적어진다. 비탄력적일수록 기울기 값은 커진다. 그래서 탄저비고 이 원리를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괄호 3번 내용입니다. 양괄호 3번은 공급의 가격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에 대해서 소개가 되는데, 저희들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다. 이것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중에 중요한 요인이 하나 뭡니까? 대체제의 존재 유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제의 존재 유무에서 대체제가 많다, 적다 이거 하나로 상대적인 비교를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체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요자 입장에선 선택폭이 넓어지니까 수요에 따라서는 탄력적. 대체 적을수록 선택폭이 좁아지겠죠? 수요에 따라서는 비탄력적이다. 그래서 이거 하나로 우리가 다 풀어버린다 해서 대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요에 따라서는 탄력적, 적을수록 비탄력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이거 하나로 우리 다 풀어버렸습니다. 반면 공급의 가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이건 우리가 일사하자는 이야기예요. 자, 벌써 이제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한다는 이야기지요. 공급량인데 이제 자 상대적인 비교입니다. 이만큼 증가할 것인가, 이만큼 증가할 것인가, 이처럼 상대적인 비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공급량이 상대적으로 많이처럼 변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탄력적이 되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적게 변하면 비탄력적이 된다. 이걸로 공급 쪽은 다 풀어버리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항상 상대적인 비교를 했어요. 상대적으로 자 가격이 상승했을 때 공급량이 많이 변하면 탄력적, 적게 변하면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봅시다. 자, 먼저 자 일반 재화와 부동산이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럼 자 일반 재화는 예를 들어서 우리 볼펜. 자, 부동산은 아파트다. 이렇게 보자는 이야기예요. 자, 이때 볼펜의 가격도 100% 상승하고 아파트에 또 100% 상승 가정해 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똑같이 가격은 100% 상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량이 증가한 크긴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볼펜 아파트 어디가 더 많이 증가하겠습니까? 당연히 볼펜이 되겠죠. 왜? 아파트는 착공 시간도 많이 걸리겠죠? 또 워낙 고가의 상품이다 보니까. 그래서 자 볼펜, 자, 즉 일반 재화는 공급의 특성이 탄력적, 부동산은 비탄력적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부동산은 자 일반 재화에 비해서 공급의 가격성이 비탄력적이다라는 겁니다. 여하튼 부동산이다. 이 상품은 자 일반 재화에 비해서는 수요도 공급도 다 마찬가지예요.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두 번째 기간입니다. 기간인데 이건 이제 단기와 장기 이걸 비교하는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이제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하는데 자 단기적으로 더 많이 증가할까요? 장기적으로 더 많이 증가할까요? 그렇죠. 장기적으로 더 많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왜? 장기는 신규 공급도 가능하기 때문이죠. 장기는 탄력적, 단기는 비탄력적이다 생각하시고 이분이 공급 쪽에서는 또 단골 메뉴예요. 그래서 장기일수록 탄력적, 단기일수록 비탄력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탄력적일수록 공급선의 기울기에서는 완만해지고 비탄일수록 공급선의 기울기에서는 급해진다. 이렇게 응용이 좀 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다 이야기한 거죠. 탄력적일수록 공급선의 기울기에서는 완만해지고 비탄일수록 공급선의 기울기에서는 급해진다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미 학습을 했었습니다. 자, 부동산 공급이다. 이 파트에서 부동산 공급을 분류한 방법이 여러 가지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단기 공급과 장기 공급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단기 공급선, 장기 공급선 그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비교를 했던 부분입니다. 자, 보세요. 이제 자, 1번 공급선이 있고 다음은 2번 공급선이 있다. 이걸 상대적으로 비교했죠. 공급선의 기울기 경사도가 급하다는 이야기야. 급할수록 뭡니까? 급할수록 자 비탄력적이다라는 거죠. 다음 공급선의 기울기 경사가 상대적으로 2번은 완만하죠. 완만할수록 뭡니까? 완만할수록 탄력적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이제 단기와 장기로 분화되면 자 기울기 경사가 급하다. 비탄력적이라는 이야기야. 왜? 공급량이 적게 변하기 때문이다. 이게 결국 뭡니까? 단기가 되겠죠. 단기. 다음 공급선의 기울기에서 완만하다. 그래서 완만하다. 뭐 때문입니까? 양이 많이 변하기 때문이다. 참 양이 많으니까 탄력적이겠죠. 그럼 양이 많이 변한 건 장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단기 공급 곡선은 장기 공급선에 비해서 기울기에서 급하다. 비탄력적이 되는 것이고 장기 공급선은 단기 공급선에 비해서
기울여서 완만하다, 탄력적이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때 비교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죠. 예, 아마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이게 정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꾸 반복하다 보면 이제 또 우리가 배웠던 기억이 날 거예요. 너무 걱정이 마세요. 그럼 자, 여기 보세요. 이제 단기. 자, 공급은 어떻습니까? 비탄력적이다. 그래서 기울여서는 급하란 이야기예요. 장기. 공급은 어떻습니까? 탄력적이다. 그래서 기울여서는 완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튼 우리가 이제 단기, 장기 비교하면 결국 수요도 공급도 다 마찬가지, 수용 다 마찬가지로 맞죠? 장기는 단기에 비해서 어때? 탄력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도 공급도 다 마찬가지로 장기에 더욱더 탄력적이 된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왜? 장기적으로 양이 더 많이 변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더 탄력적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용도 전환. 이월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 벌써 이제 용도 전환이 자, 용이한 부동산이 있고, 용도전이 곤란한 부동산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벌써 이제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한다는 이야기야. 증가한데, 자,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많이 증가할까요? 곤랄수록 많이 증가할까요? 그렇죠. 자,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더 많이 증가한다. 할 수 있겠죠? 용이할수록 많이 변하니까 탄력적, 곤랄수록 적게 증가한다.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용도 변경을 제한하는 법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용도 변경을 제한하는 법규가 많다, 적다 이렇게 비교를 보자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이제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하는데 자, 용도 변경을 제한하는 법규가 많을수록 많이 증가할까요? 적을수록 많이 증가할까요? 그렇죠? 적을수록 많이 증가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용도 변경을 제한하는 법규가 적으면 적을수록 공급량은 더 많이 증가한다. 그럼 적을수록 공급의 가다성 탄력적, 많을수록 어떻습니까?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건축 인허가다. 이번 살펴봅시다. 건축 인허가다라는 건데 이때 건축 인허가가 용이한 부동산이 있고 곤란한 부동산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한다는 이야기예요. 증가하는데 건축 인허가가 용이할수록 많이 증가할까요? 곤랄수록 많이 증가해요. 그렇죠. 건축 인허가가 용이할수록 많이 증가한다. 그럼 건축 인허가 용이할수록 공급에 따라서 탄력적, 곤랄수록 비탄력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처럼 이제 용이할수록 탄력적, 곤랄수록 비탄력적이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기존 주택 공급과 자, 보세요. 기존 주택 공급과 신규택 공급. 자, 이걸 비교해 봅시다. 이도 정책편에서 우리 교재 5장이에요. 부동산 정책론에 여기서 또 이분도 활용이 되는 분이니까 잘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흔히 기존 주택 공급은 단기, 신규주택 공급은 장기. 그래서 단기, 장기 이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구분하는 것은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아파트 가격이 100% 상승했어요. 그럼 100% 상승했을 때 이미 시장에 존재하는 주택을 되팔기 위해서 많이 나올 것인가? 예. 자, 아파트 새로 지어서 시장에 나오는 게 더 많을 것인가? 이 문제예요. 이 문제. 자, 생각해보세요. 이제 아파트가 100% 상승했어요. 100% 상승하면 새로 아파트 지어서 시장에 나오는 양이 더 많을까요? 현재 시장에 있는 주택을 되팔기 위해서 나오는 게 더 많을까요? 그렇죠. 현재 있는 주택을 되팔기 위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아파트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아파트 100% 올랐다는 이야기예요. 일생이에요. 아파트 값이 100%를 기어 얼마 있을까요? 무조건 이때 팔겠지요. 저한테 무조건 팝니다. 시장에 물량이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 많이 나온다. 그래서 기존주택 공급 이 자체가 신규주택 공급 여기에 비해서는 가격 상승에 공급량이 많이 늘어난다. 그래서 기존주택 공급은 탄력적, 신규주택 공급은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 주택 공급과 기존주택 공급과 신규주택 공급을 비교한다는 이건 단기, 장기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랬어요. 가격이 상승했을 때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주택을 되팔기 위해서 많이 나올 것인가? 아니면 새로 지어서 많이 나올 것인가? 이걸 구분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뭐가 더 많이 옵니까? 시장에 이미
전자투 대팔에서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기름때 공급이 더욱더 탄력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예, 자, 생산에 소요된 기간입니다. 7번째. 예,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다, 짧다 이렇게 비교하는 겁니다. 자, 이도 여러분들 기간이 길다서 장기, 기간이 짧다서 단기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물건 하나를 만드는데 걸린 기간이라는 이야기예요. 물건 하나를 만드는 걸린 기간이 길다, 짧다라는 자, 그래서 우리 생각합시다. 물건 하나를 만드는데 걸리는 기간이 길다, 예를 들어서 1년, 짧다, 하루. 자, 그럼 무슨 이제 가격이 상승했을 때 공급량은 증가하는데, 자, 물건 하나를 만드는데 걸리는 기간이 길수록 많이 증가할까요? 짧을수록 많이 증가해요. 그렇죠? 짧을수록 많이 증가한다. 그래서 짧을수록 어떻습니까? 많이 증가하니까 탄력적, 길수록 어때? 비탄력적이 된다. 이렇게 비교하셔야 되겠습니다. 여튼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다, 짧다. 이도 어때? 장기, 단기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혼동하세요. 장기, 단기 이런 개념이 아니라 생산의 소요는 뭡니까? 물건 하나를 만드는데 걸린 기간이다라는 겁니다. 예, 물건 하나를 만드는데 걸린 기간이 길면 길수록 가격 상승 시에 공급량은 증가한데 많이 증가합니까? 적게 증가합니까? 적게 증가한다. 반면 생산 수행이 짧다는 이야기예요. 물건 하나를 만드는 걸린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가격 상승에 공급량은 어때? 더 많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산 수행 기간이 길수록 공급의 가다성은 어때? 비탄력적. 짧을수록 공급의 가다성은 탄력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8번째로 우리 합시다. 공급을 늘립니다. 공급을 늘릴 때 이때 이제 생산 요소 가격이 있어요. 이때 생산 요소의 가격이 있다. 이건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할 경우와 하락할 경우 이걸 비교하자라는 겁니다. 그럼 자, 쉽게 이래서 하세요. 우리가 생산 요소 가격이다. 쉽게 시멘트 가격이다 생각하자는 이야기예요. 시멘트 가격이다. 그럼 자 보세요.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어때? 늘어나겠죠. 늘어나는데 시멘트 가격이 생산 요소 가격이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시멘트 가격이다 생각하자. 시멘트 가격이 상승할수록 공급량이 많이 늘어날까요? 시멘트 가격이 하락할수록 많이 늘어날까요? 그렇죠. 시멘트 가격이 하락할수록 많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따라서 생산 요소의 하락할수록 어때? 공급의 가다성은 탄력적. 상승할수록 어떻습니까?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멘트 가격이 생산 요소 가격이니까 시멘트 가격이 하락할수록 가격 상승 시에 공급량이 어때? 더 많이 늘어난다. 탄력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9번째 토지의 물리적 공급입니다.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지요. 불가능하다서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때요?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어떤 모습입니까? 수직의 모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교재 통해서 한 번 더 반복습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봅시다. 135페이지예요. 자, 동네 1번. 자, 일반 재화 부동산이다. 우리 에서 비교했죠? 자, 일반 재화 부동산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재화의 공급의 가타성은 어때? 탄력적. 부동산의 공급의 가타성은 어때?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부동산이다. 이 상품 자체는 수요공급 다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예요. 수요공급 다 마찬가지로 일반 재화에 비해서는 어때? 비탄력적이다. 그래서 부동산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도 공급의 가격 탄력성도 일반 재화에서는 어때?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기간입니다. 두 번째 줄 그 부분 보세요. 단기일수록 공급의 가타성은 비탄력적이며 단기일수록 비탄력적, 장기일수록 공급의 가타성은 어때? 탄력적이다. 아시겠죠? 이 동그라미 2번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동그라미 3번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공급의 가타성은 어때? 탄력적이다. 그리고 용도 전환이 곤란할수록 공급의 가타성은 어때? 비탄력적이다라는 거죠. 동그라미 4번 용도 변경을 제한하는 법규입니다. 용도 변경을 제한하는 법규가 많을수록 부동산 공급의 가타성은 어때? 비탄력적이지요. 자, 용도 변경 제한 법규가 적을수록 부동산 공급의 가타성은 어때? 탄력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5번 건축 인허가입니다. 우리 여기 설명드렸죠? 건축 인허가가 용이할수록 공급의 가타성은 어때? 탄력적이 되는 거지요. 자, 건축 인허가 곤란할수록
공급의 가타성은 어때? 비탄력적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봅시다. 자, 동그라미 6번. 기존택 공급과 신규택 공급 이걸 비교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 여섯 번째 줄 그 부분 보세요. 여섯 번째 그 보시면 자, 기존택 공급의 가타성은 자, 기존택 공급의 가타성은 어때? 탄력적이지요. 탄력적. 그러나 신규택 공급의 가타성은 어떻습니까?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동그라미 7번.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다. 그래서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수록 부동산 공급의 가타성은 어때? 비탄력적이 되어 있고 짧을수록 공급의 가타성은 어때? 탄력적이 된다는 거죠. 동그라미 8번. 자, 생산량을 즉 공급량을 증가시키고 생산요소 가격이다라는 이야기처럼 생산요소 가격이 상승할수록 공급의 가타성은 어때? 비탄력적이 되는 거지요. 생산 가격이 하락할수록 자, 부동산 공급의 가타성은 어때? 탄력적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동그라미 9번. 토지의 물류 공급은 어때?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다. 이분도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자, 기본 이론 과정에서 탄력성 부분은 다 정리해 드렸는데 여튼 우리 이제 크게 네 가지였죠. 수요의 가격탄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 자, 수요의 소득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성 이 네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수요의 가타성 을 통해서 이 재화의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탄력적이냐 비탄력적 판단할 수 있다 그랬어요. 구미준 얼마입니까? 1이죠. 1보 크면 탄력적, 1보 작으면 비탄력적일 수 있겠죠. 다음 공급의 가타성 을 통해서 이 재화의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 판단할 수 있다. 역시 구분 기준 얼마입니까? 1이죠. 1보 크면 탄력적, 적으면 비탄력적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수요의 소득 탄력성 을 통해서 이 재화가 정상인지 열등제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플러스 값이면 정상제, 마이너스 값이면 열등제다. 그래서 이는 구분의 기준이 0이라 그랬죠. 0보다 크다, 즉 플러스면 정상제,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열등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재화의 성격도 잘 이해하셨어요. 자, 소득이 향상에 따라 수요가 증가한 전 뭡니까? 정상제. 소득이 향상 불구하고 오히려 수요가 감소한다는 이야기가 열등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수요의 교차 탄성 을 통해서 교차 크로스니까 두 재화의 연관성이다. 그래서 두 재화가 대체된지 보완된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의 교차 탄력 값이 플러스 값이에요. 역시 자, 기준 0이 되겠죠? 0보다 크다, 플러스 값은 대체제. 자, 0보다 작다, 마이너스 값은 뭡니까? 보완제가 된다 생각하시고 이분도 재화 성격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다른 재화의 수요가 증가하면 둘은 뭡니까? 대체제.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다른 한 재화의 수요가 감소하면 둘은 뭐가 된다? 보완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 다음은 또 이제 우리가 역으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자 보세요. 자, 이 재화의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뭘 활용합니까? 수요의 가격 탈성을 활용한다는 겁니다. 다음 자, 이 재화의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탄력적이냐 비탄력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뭘 활용합니까? 공급의 가타성을 활용한다는 겁니다. 다음 이 재화가 정상인지 열등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요의 소득 탄력성, 다음 두 재화가 대체된지 보완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요의 교차 타성을 활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136페이지 세 번째 챕터. 이분은 저희들이 심화이론 과정에서 다룰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 139페이지 봅시다. 139페이지 보시면 자, 예제가 하나 들어있죠. 예제. 이 예제 한번 또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시간은 좀 많이 걸리더라도 어때? 판서 통해서 한번 설명드리죠. 이 내용을 교재 통해서 어때? 또 한번 우리가 설명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꾸 반복 학습하자. 그래야만 어때? 이해되는 게 훨씬 더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면서 기본에 관해서 뭐 많은 내용을 우리가 하지 않나 할지라도 이처럼 어때? 여러 차례 반복이 되니까 그만큼 여러분 학습에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이제 예제도 때 풀어드리고 있지요. 이로써
더욱더 반복습이 이루어진 것이다 생각하시고 139페이지 예제 한번 봅시다. 보시면 자, 아파트 매매 가격이 16% 상승에 따라 나와 있죠. 자, 보세요. 이제 아파트에 자, 가격이 자, 16% 상승한다는 이야기예요. 예, 상승에 따라서 다세대 주택의 매매 수량이 되죠. 이로해서 다세대 주택의 자, 매매 수량이 8%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파트의 수량이 4% 감소한 경우 이건 결국 뭡니까? 아파트 가격이 16% 상승함에 따라서 자, 다세대 주택의 수량은 8% 증가하지만 자, 이로 인해서 아파트의 수요량은 자, 이제 4% 감소한다라는 이야기죠. 4% 감소한다라는 겁니다. 감소한다. 자, 이 같은 가정하에서 먼저 아파트 매매수의 가격 특성을 구하라라는 겁니다. 뭘 구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아파트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 구하라. 이게 이제 A번이 되겠지요. 자, 다음은 다세택 매매수의 교차 탄력성 구하라 그 얘기죠. 그럼 자, 수요의 교차 탄력성 구하라. 이게 B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 아파트에는 다세대 관계는 결국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이다. 자, 이는 어떤 관계에 있을 것인가? 자, 이걸 구하라. 이게 C가 되겠죠. 그래서 세 가지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물어보고 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자, 이런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예상합시다. 자, 아파트의 수요의 가타성 이걸 먼저 구해보자는 이야기예요. 수요 가타성 이걸 먼저 구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럼 아파트의 수요 가타성을 구해봅시다.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수요의 가타성은 뭘 하겠습니까? 바로 수요 가타성은 이야기죠. 당해저의 가격이 변했을 때 당해저의 수량이 얼마나 변했을까? 이 문제 보니까 당해저는 뭡니까? 아파트예요.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변했을 때 아파트 수량이 얼마나 변할 것인가? 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어떻게 구합니까?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다. 다만 수요 가타성만큼은 어때? 절대값 기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수요 가타성 이것만큼은 절대값 기준한다는 겁니다. 그럼 자, 주어진 조건을 통해서 가격 변화를 수량을 찾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가격 변화율 그리고 수량의 변화율도 다 율로 나와 있잖아요. 그럼 대입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수요의 가타성에서는 당해저의 가격이 변했을 때 수량이 얼마나 변할 것인가? 이때 이 사람이니까 당해저는 뭡니까? 아파트시요. 그럼 아파트의 가격이 변했을 때 아파트 수량은 얼마 변했을까? 이걸 측정하는 개념이에요. 그럼 자, 보세요. 아파트의 가격이 얼마 변했습니까? 16% 상승했다. 항상 우리는 방향성 표기하자 그랬지요. 다음, 아파트 수량은 얼마 변했을까? 바로 여기있죠. 지금 당해저가 아파트니까 아파트의 가격이 변했을 때 아파트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할 것이냐. 이걸 측정하는 개념이어서 아파트 연결이 돼야 되겠죠. 수요량 변은 얼마입니까? 4% 감소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때 절대값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절대값이니까 사실은 방향성 의미가 없다. 그렇죠? 항상 방향성 표기하자 그랬습니다. 표기하자. 자, 그럼 이제 방향성 의미가 없고 16분의 4니까 약분하면 얼마입니까? 4분의 1이죠? 4분의 1이니까 얼마입니까? 0.25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 계산기 활용해서 얼른 계산하시면 되겠죠? 4 나누기 어때? 16 하시면 되겠네요. 0.25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0.25다. 그래서 수요의 가타성 값을 우리가 찾았어요. 0.25다라는 겁니다. 0.25. 자, 그럼 이제 지문 한번 봅시다. 보기 1, 2, 3, 4, 5 이 중에서 수요의 가타성 값은 어때? 0.25가 되기 때문에 답은 어떻습니까? 1번 아니면 2번 둘 중에 하나 되겠죠. 1번 아니면 2번 둘 중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나머지 3, 4, 5번은 답이 될 이유가 없겠죠. 그럼 1번, 2번 중에서 뭐가 답일 것인가? 이걸 살펴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B 이것도 어때? 서로 다르잖아요. 그럼 B 다르다. 그럼 B 수요 교차타성 이 값을 계산해서 어때? 이제 하나 찾으면 되겠죠. 그러나 계산보다는 어때? C 이게 뭡니까? C도 내용이 다르니까 1번, 2번 지문을 보세요. 보기 지문 보시면 C도 내용이 다르죠? 다르니까 C 이걸 통해서 답을 또 찾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야. 그럼 우리가 아파트와 다세택이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건 어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랬죠. 자, 투체화가 어때? 대체 보완자 이 문제잖아요. 이 문제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였어요. 자, 투체화니까 아파트의 가격이 변했을 때 다른 한 재와 다세택의 수요가 수요 변한다는 이야기야. 이걸 가지고 활용하면 되겠지요. 그래서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자 다른 한 재화의 수요가 어때? 증가한다는 이야기. 그럼 더 이상
계산을 표시 이때는 어때? 뭐가 됩니까? 바로 대체제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요. 예, 대체제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자 이제 C번에는 대체되죠? 답은 몇 번이 됩니까? 1번이 된다. 2번은 답이 될 수 없겠죠. 답은 몇 번이 1번. 이렇게 찾는 게 우리 시험에서 때 빨리 답을 찾는 방법이에요. 방법이다. 이 생각하시고 그렇지 우리는 지금은 연습이니까 하나씩 우리가 원리를 이해하시면서 또 접근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자세히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아파트 가격이 16% 상승하자 다세택의 수요량이 8% 증가했다는 이야기예요. 이때는 여기 보세요. 이제 아파트와 다세택 두 재화잖아요. 두 재화다. 그래서 두 재화가 어때? 대체 보완제냐? 예, 이걸 판단해서는 우리는 뭘 활용합니까? 수요의 교차 탄력성을 활용한다는 겁니다. 수요의 교차 탄력성을 활용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수요의 교차 탄력성 값을 구하지 않아도 이념을 가지고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다른 한 재화의 수요가 증가하니까 둘은 뭐가 됩니까? 대체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또 우리가 수요의 교차 탄력성 이도 계산해보자는 겁니다. 자, 그럼 수요의 교차 탄력성 어디로 갑니까? 한 재화의 가격이 변했을 때, 즉 A의 가격이 변했을 때, 자 다른 한 재화 B의 수량이 얼마나 변하냐 이걸 측정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A 재화 가격 변화에 대한 B 재화 수량의 변화율이다 할 수 있겠지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때 자 아파트 가격이 16% 상승했을 때 다세트의 수량은 8% 증가하더란 이야기예요. 자, 그럼 둘 중에 가격 변화율이 나온 건 뭡니까? 아파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A는 아파트고 다음 수량 변화율이 나온 건 뭡니까? 다세트이죠. B는 다세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더 쉽게 접근할 겁니다. 그럼 그대로 대입합시다. 자, 이제 A지와 아파트 했죠? 가격 변화율 얼마입니까? 16% 상승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B지는 뭡니까? 다세트이죠. 자, 수량의 변화율 얼마입니까? 8% 증가다라는 거죠. 이는 절대값이 아니니까 방향성 잘 보셔야 되겠죠. 자, 방향성이 같으니까 당연히 어때? 플러스 값이 되겠다. 그리고 16분의 8이니까 자, 약분하면 2분의 1이죠. 이니까 얼마입니까? 0.5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계산기 얼른 흘려서 8 나누기 16 하시면 되겠죠. 자, 8 나누기 16 해보세요. 얼마입니까? 0.5 나오죠? 0.5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수요의 교차 탄력성 이 값을 우리가 계산해 봤어요. 계산해보니까 얼마입니까? 플러스 0.5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요 교차 탄력성 값이 플러스 값이면 두 자는 어떤 관계다? 대체 관계는 저하다. 대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요. 자, 다음은 우리 또 2분 살펴봅시다. 자, 이제 2분 봅시다. 자, 아파트의 가격이 16% 상승하자 아파트의 수요량은 어때? 4% 감소했다라는 겁니다. 이때 보세요. 이제 아파트지요. 아파트 어때? 그래서 당해저가 아파트가 되죠.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즉 당해저의 가격이 변했을 때 당해저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할 것인가 이 문제가 되겠죠. 결국 이는 뭡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게 활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을 통해서 이 재화의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탄력적이냐 비탄이냐 판단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분도 계산하지 않고도 먼저 우리는 탄력적 비탄력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자, 가격이 얼마 변했습니까? 16% 변했죠. 가격은 16% 변했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수량은 얼마 변했습니까? 4% 변했어요. 그럼 자, 가격은 16% 변하면서 수량은 4%밖에 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가격 변화에 비해서 수량의 변화율이 더 적잖아요. 그럼 양이 적게 변하니까 이거 뭡니까? 비탄력적이다. 아시겠죠? 계산이 안 해도 수요 탄력성은 비탄력적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비탄력적이라는 걸 알았고 굳이 우리가 수요 탄력성을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계산했죠? 얼마입니까? 0.25다라는 겁니다. 그럼 0.25다. 어때? 1번 작죠? 그래서 이제 자, 수요 탄력성이 탄력적, 비탄력적 구분 기준은 얼마를 했어요? 1이라 그랬죠. 그럼 1보다 작다는 얘기. 1보다 작으니까 어때? 당연히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수요의 교차 탄력성 를 통해서 대체 보완제 판단했죠? 두 개가 대체하면 당연히 교차 탄력성은 어때? 플러스 값이 되겠죠? 또 우리가 수요 가타성을 통해서 탄력적, 비탄력 판단할 수 있다 그랬어요. 비탄력자면 당연히 구분 기준이 1이니까 1보다 어때? 값은 작을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여튼 수요 가타성 값은 어때? 0.25가 되겠고 수요 가타성은 어때? 비탄력자일 수 있겠죠. 수요 가타성이 비탄력적일수록
비탄력적일수록 상대적으로 자, 대체제는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은 편이다. 할 수 있겠죠. 상대적인 거예요. 대체제는 적은 편. 그래서 우리가 자, 대체제 존재 의무 이야기 드렸죠. 대체제가 많을수록 수요타성은 탄력적, 적을수록 비탄력적이다. 그럼 역으로 수요타성이 비탄력적이냐면 상대적으로 대체제는 적은 편이다 할 수 있겠고, 좀 수요타성이 비탄력적일수록 수역선의 기울기 경사도는 어떻습니까? 양이 적게 되니까 급해진다라는 것도 같이 정리가 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139페이지 예제 관련해서 상세히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튼 우리 연습할 때는 이렇게 연습하시고 여러분 실제 문제를 풀 때는 어때요? 답을 빨리 찾는 습관이 또 길러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설명을 다 드렸어요. 그래서 여튼 이제 예제 답은 몇 번입니까? 1번 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자, 4절 수요 공부의 탄력성이다. 이분도 다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까지가 우리 교재 1장 부동산 수요급 이론이다. 할 수 있겠네요. 상당히 자, 어려운 영역이고 이해를 요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많은 시간 할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복습하시면서 140페이지 나와 있는 OX 확인 문제다. 이분도 풀어보셔야 되겠죠. 네, 풀어보셨는데 여기서는 제가 표기를 해드릴 겁니다. 동그라미 쳐보시고 이 문제만 풀어보시기 바라겠어요. 나머지 문제는 저희들이 이제 심화이론 과정 한 번 더 들어보시고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40페이지 OX 확인 문제 중에서는 자, 동그라미 쳐주세요. 1번, 2번, 3번, 4번, 6번, 7번, 8번, 그리고 다음 페이지 10번. 이 문제만 먼저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42페이지를 보세요. 142페이지 보시면 자, 출제 예상 문제 나와 있죠? 출제 예상 문제 1번부터 5번까지가 5문제를 우리 교재에 넣어드렸어요. 그렇지만 이 중에서는 자, 1번 문제만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번부터 5번까지는 조금 더 내공이 쌓여야 여러분이 정확히 풀 수 있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1번 문제만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 정리 다 해드렸고, 다음은 여러분께 제공된 프린트물 있지요. 제가 수용급 이론이다. 이번에서 프린트물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이 프린트물도 여러분들이 1페이지에 뭐 출제 경향, 출제 빈도 이걸 한 번 더 보시면 되겠어요. 보시는데 어때? 출제 빈도 여기 대체로 동그라미가 상 중에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체계적인 학습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세부적으로 많은 시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2페이지 보시면 수험 전략이다. 학습 목표다. 이분도 어때? 한 번 더 읽어보시라 그랬습니다. 특히 학습 목표 이분 보시면서 연상을 좀 해보자 그랬습니다. 그래야지 학교는 이 과목에서 체계를 잡는데 훨씬 더 수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1번 한번 보세요. 부동산 수요와 부동산 공급의 개념을 이해하고 유량 매수와 저량 매수를 구별할 수 있다. 자, 그럼 어때? 부동산 수요가 뭘 것인가? 부동산 공급이 뭘 것인가? 이런 연상을 한번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생각 안 나도 좋습니다. 생각 안 나도 좋으니까 단 10초라도 20초라도 연상을 해보는 그 어떤 습관을 길러주시면 훨씬 더 앞으로 체계를 잡는 데 유리할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괄호 퀴즈 천선이다. 그래서 91번부터 문제들이 나와 있죠.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한번 풀어보시면서 반복 쓰시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수용급 이론 다 맞춰드렸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 교재 146페이지 부동산 경기 변동 이론이다. 이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